이 사진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8월 18일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서부터 10위까지의 키워드를 캡처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똑같은 날 제가 신문에 나왔던 헤드라인 기사를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총 이날 거론되었던 키워드는 11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는 PPT에 보이시다시피 5,163만 5,256명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관심사나 이슈들이 이날 단 11개의 키워드로 좁혀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목격해오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어요. 어쩌면 우리 내 삶 속에서 자본주의의 법칙인 과잉 공급, 대량 생산이라는 경제 법칙이 어쩌면 나의 의식, 주관, 가치, 생각을 평준화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만 어쩌면 나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책, 인구의 4분의 1이 선택하는 영화라는 게 얼마나 자기모순적인가 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5천만 인구를 대변한다고 하는 11개의 키워드는 극히 소수의 키워드입니다. 나머지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지해졌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좀 더 강한 사람들의 목소리 혹은 아름답고 충격적이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인들은 아름답지 못한 것, 작은 것, 혹은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삶의 시인이었던 순간들, 그리고 삶의 시인을 목격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율동아리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율동아리 부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자율동아리라는 그 이름이 좋아서 처음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정하지 못했으며 그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주도에는 곶자왈 위에 세워진 테마파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테마파크를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곶자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율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곶자왈에 대해서 책을 읽기도 했고 또 자료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있는 아마존의 어떤 생태적 가치나 환경 피해 현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제주도의 곶자왈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생소해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그 환경적 가치나 파괴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곶자왈이 제공하는 이 청정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곶자왈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율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노트, 스티커, 에코백을 직접 기획, 디자인, 제작,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위에 보이는 어떤 상품들을 디자인하기도 했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기획서도 써보고 견적서도 작성했으며 학교 축제 기간을 빌려서 이런 물품들을 판매하기도 했고 또 곶자왈 공유화 재단이라는 곳의 단체를 방문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프로젝트가 결과적인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웠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경험이 계속해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경험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또 이를 알리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죠. 또 비슷한 사례로 저희 학교 선배인 나유빈 언니는 고3을 졸업한 이후에 발화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터뷰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선배는 19과 20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아서 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한 겁니다.
모든 활동 과정은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가수요 조사를 하고 또 판매, 기획을 담당하게 되었죠. 이처럼 제 삶에는 삶의 시인인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서 예시드렸던 두 가지 이야기 말고도 또 동백이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시했던 친구도 있었고, 또 자신이 쓴 시나 소설을 창작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처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혹은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정보 창작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비칠 수 있는 진입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정보를 창작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누구나 결심만 한다면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수 있으며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도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죠. 이처럼 과거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혹은 가게를 열려면 돈이 필요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면 쉽게 이런 매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라고 해서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이죠.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이 말해주지 않고 SNS가 말해주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에서 등장하지 않는 키워드가 찾아보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존재해요. 결국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신이 느끼는 일상의 분노나 혹은 즐거움을 혹은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느끼는 세상에 대해 느끼는 불합리함은 언젠가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을 읽고 또 신문에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같은 TV 광고에 노출되고 있으며 같은 SNS의 게시물과 댓글을 읽고 있고 또 같은 사람들, 타인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즉 매순간 우리는 타인의 영향력에 노출되게 되죠. 근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타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끊임없이 어떤 자신만의 미디어를 구축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의 사람들의 70억 가지 이슈와 아이디어와 가치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설령 자신의 사소한 이야기거리가 자신한테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이슈가 나중에는 실시간 검색어 1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억의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알릴 의무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곧자활 프로젝트를 통해서 곧자활을 알리려는 시도를 했듯이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목소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꼭 삶의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